안녕하세요. 애자일 소사이어티 대표 이재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럼이나 린 스타트업, 칸반 같은 애자일 방법론이 작동되는 이론적 배경과 애자일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별도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에 애자일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인데요. 초기에는 스크럼과 XP를 중심으로 도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애자일을 잘 적용하고 있는 조직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애자일에 대한 무용론이 업계에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위적이고 가불관계 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스크럼과 XP에서 제시하는 프랙티스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애자일을 처음 적용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자일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철학과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히 애자일 방법론에 나오는 프랙티스만을 적용하려고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자일 방법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프랙티스 중에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이나 혹은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간단한 미팅 활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전에 간단하게 팀 구성원들과 업무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래 이 미팅의 목적은 팀 구성원들의 업무 조율과 자율적인 협력을 촉진시키려는 활동인데요. 즉, 구성원들의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 이걸 수행하게 되면 팀원들은 이 미팅을 쓸데없는 미팅으로 간주하거나 팀원들을 쪼는 미팅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애자일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기업의 경영진이 IT 서비스 운영 조직에요. 야심차게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자일에 있는 여러 프랙티스들을 팀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프랙티스 중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을 먼저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영진은 모든 팀에게 우선적으로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스크럼에 대한 간단한 교육만 받은 상태에서 적용하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은 이 미팅을 모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미팅으로 간주하거나 커피 한잔하는 티타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영진의 지시사항이라서 미팅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 가볍게 담소를 하는 티타임, 티타임 미팅 정도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인 업무 조율과 협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 문화는 상명하달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팀장이 일을 나누어 주고 팀원들은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하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지시받은 일이 많다 보니 다른 팀원을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평가를 좋게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조율도 팀장이 주도하다 보니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을 통하여 조율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들에게는 매일같이 이런 시간을 내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졌던 셈인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자율적으로 분배하고 협력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팀 플레이로 움직이는 사고방식과 리더의 개입 또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이 미팅은 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자일을 적용할 때 기존의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놔둔 채 에자일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자일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요, 구성원들이 에자일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존의 조직 문화와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에자일 프랙티스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자일의 모든 방법론들을 배우기에 앞서서요, 구성원들이 에자일의 철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의 목표는요, 에자일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자일 개발 선언문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자일 개발 선언문이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에자일 적용 효과를 높이는 에자일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은요, 에자일 개발 선언문에 내포된 자세한 어떤 개발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의미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개발 선언문의 이론적 배경인 복잡계와 자기조직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 개발의 낭비 요소와 린의 주요 원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린도 에자일 개발 선언문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큰 그 바운더리가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고요. 그 다음으로 큰 개념이 린입니다. 그 다음이 에자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입니다. 그래서 칸반 같은 경우는 린과 에자일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린 스타트업은 린과 에자일, 스크럼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자일 원리와 방법론, 실제 적용 간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과 에자일 마인드셋 의미,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성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를 통해서 앞에 배운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